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유럽의 뿌리는 유럽 대륙이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즉 서아시아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민트색 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모든 것이 기원하는 땅인 겁니다. 단 시작하기 전에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역사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보시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저도 구약 성경 자체를 읽은 것은 아니고 구약 해석서를 읽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둘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은 반면에 평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보다 입체적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의 지도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여행, 엑소더스, 그리고 이집트 탈출이죠. 그 구약의 창세기랑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지도로 표현한 겁니다. 기원전 한 2000년경에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원전 1200년경에 이집트 탈출, 엑소더스를 보여주는 것은 이 자주색 화살표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비옥한 초승달 민트색으로 표현이 된 거죠. 먼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 며느리 사레, 이 사레가 훗날 사라가 되는 그 인물입니다. 원래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사라가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주가 시작된 곳은 여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겠죠.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는 전입니다. 아브람 시절이죠. 아브람 하면 그냥 아버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 하면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좀 개념이 확대되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일대가 갈대아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그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바빌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여기 수메르 문명이 있었던 수메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엘라민들이 살았는데요. 이 수메르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고요. 이 수메르 문명을 공부할 때 서로 경쟁 관계로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 지도에서는 엘리미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엘라민들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들의 본거지가 바로 현재 이란인 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빌로니아가 있고 아카드인들이 또 있습니다. 아카드 제국을 만들어서 역시 수메르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고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보시면 구티족, 구티인들이 있는데요. 요 동쪽이 여기가 자그로스 산맥으로 이라크 이쪽 서쪽과 동쪽 이란의 국경을 이루는데요. 이쪽 자그로스 산맥에서 운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내려와 가지고 약탈하고 돌아가는 그런 산악민족이 되겠습니다. 구티인들도 이 수메르 문명을 공부할 때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자그로스 산맥 위쪽에 이제 쿠르디스탄들이 살고 있는 이제 산맥들이 있는데요. 이 쿠르드족을 살짝만 보면 현재 분포도는 이렇습니다. 튀르키예에 주로 있지만 뭐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데 전체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물론 고원이나 요 산악지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을 때 영국이 쿠르드족들에게도 오스만 제국에게 대항해서 싸워주면 전쟁 끝난 후에 독립해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민족들이 뭐 이렇게 터키, 시리아 이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 갈 때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이렇게 흩뿌려져서 디아스포라 돼서 살아가는 민족이 쿠르드족입니다. 이 쿠르드 문제는 제가 이쪽 위쪽 링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쿠르디스탄 이쪽 위쪽에 우라투가 있었습니다. 우라투 왕국을 건설했었던 민족입니다. 요 우라투라는 말은 아르메니아 지방에 살던 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아라랏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이 이쪽 아라랏산이 되는 거죠. 여기는 바노스고요. 둘 다 몽땅 다 우라투 왕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를 바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서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현재도 있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살다가 205세가 되면 하란에서 데려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이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집인 하란을 떠나서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쪽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요 도시 세켐입니다. 요때가 아브라함이 약 75세 정도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 곳이 베델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쪽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들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니까 이쪽 남서쪽으로 해서 이집트, 애굽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동북부를 고센이라고 하고요. 가나안 쪽으로 가는 요 길목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지명입니다. 고센. 모세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람세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요 람세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라암셋이 됩니다. 요 람세스는 태양신 라가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라로부터 태어난 자 정도 되는 뜻입니다. 왕의 의미가 되겠죠. 파라오가 사라의 미모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훔쳐갈까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라고 설명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라가 어쨌든 파라오한테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파라오를 벌 주고 그러면서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까지가 다 80살 이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델로 돌아왔다가 이후에 거처를 헤브론, 베델 밑에 있는 요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제단을 쌓고 사는 거죠. 그렇게 헤브론에서 99세 정도까지 살았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때부터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다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때 바로 사레가 같이 사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요. 왜 하필 할례가 약속의 징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GPT에게 물어봤는데 GPT가 설명하는 것은 생식기가 생명의 탄생 그리고 후손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언약을 새긴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할례는 옷을 벗지 않는 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한 약속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설명을 하죠. 어쨌든 GPT의 설명이기 때문에 믿을지 안 믿을지는 어느 정도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때 같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요쪽 그 이스라엘 지역을 좀 보면요. 다음 지도로 보시면은 요게 이스라엘 지역의 평면 지도 그리고 입체 지도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데드시 사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요단강이 있겠죠.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가나안 지방이 되겠고요. 뭐 예루살렘도 같이 있고 이쪽은 필리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여기로 보면요. 여기는 페니키아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 뭐 지금 현재 레바논의 수도죠. 베이루트도 보이고요. 아시리아 제국, 킹덤 오브 아람 다마스커스 왕국, 아몬 왕국, 모압 왕국, 뭐 에돔 왕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남유다 왕국이 되는 겁니다. 대략 기원전 1000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고요. 그 밑에 세켐이 보이고 야파나 베델 같은 도시들이 보입니다. 여기 예리코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보실 거는 요 아크레를 봐두시면 좋습니다.
아크레가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여기 서아시아 쪽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요 아크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봐두시면 좋고요. 요 밑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있는데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다 별표로 수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헤브론도 있고 브엘세바라고 있는데 여기가 창세기에 따르면 그 아브라함이 오래 머물렀던 곳이라고 합니다. 블레셋인의 땅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지명과 함께 요 입체 지도를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고도 차이 때문인데요. 지금 요 지도만 보시더라도 이쪽이 산악 지역으로 훨씬 높고 이쪽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다시 높아지는 건데요. 다음 지도로 다시 좀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사이의 고저차가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여기가 지중해고요. 해발 0피트라고 하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고도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는 2500피트 정도 됐다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면 급격히 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해에 들어갈 때쯤 되면 마이너스 1300 정도까지 가고요. 예리코는 마이너스 800 정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데드시에서 가장 낮은 곳은 마이너스 2680피트까지 내려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가면 트란스 요르단, 현재 요르단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 수도 암만 같은 경우에는 3,500피트 정도 되는 꽤 높은 고지대가 되는 거죠. 요 고저차 때문에 사해가 그 주변 고지대보다 훨씬 더 덥고 건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약 50도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물의 증발량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소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바다에 사람이 누우면 그냥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도 살기 힘든 조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여기 출애굽기 쪽을 살짝 보면요. 여기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엑소더스가 발생한 곳이죠. 이 지명보다는 요 시나이산, 자발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시나이산을 아시면 되겠고요. 모세가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대 이스라엘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서 고대 유럽 역사의 뿌리가 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지명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